네, 이제 시장 속으로 접근합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과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변함없이 오늘 화요일 개장 준비 들어가죠.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도 뭐 밤새 거의 밤새셨죠? 네. 밤 안 샌 국민이 있을까 싶은데 네. 초저녁에 어제 좀 미리 자두길 잘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비몽사몽이 되네요. 자, 뭐 축구는 축구고 네.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이니까. 네. 그래도 한마디? 잘했어요. 뭐 네. 어제 이제 전반에 워낙 좀 이른 시간대에 많은 골을 좀 먹다 보니까 네. 전의를 좀 상실한 게 아닌가. 그냥 저는 뭐 16강 그 진출 직전 최종 예선 그 게임만 기억하려고 하거든요. 뭐 태극 선사들 열심히 잘 싸웠으니까. 어제 심판이 좀 이상하다고. 네. 뭐 두 항상 번째 이제 심판이 페널티킥. 이상한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약간 좀 아시아 국가들 좀 이상하게 좀 그런 이제 좀 알게 모르게 좀 피해를 받는 것 같기도 한데요. 두 네. 번째 골이 정말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페널티킥 그 골을 먹고 나서 이제 진짜 이제 선수들이 약간 이제 체력적으로도 좀 문제가 좀 생겼기 때문에 뭐 결과는 어차피 좀 나온 거고요. 그래도 네. 마지막에 백승호 선수가 또 월드컵 데뷔전에서 정말 시원한 중거리 샷을 또 넣어서 그거 아니었으면 정말 화가 났어요. 네. 한 골 넣어서 그래도 이제 마지막 이제 또 희망을 조금 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뭐 우스갯소리로 그 브라질 선수들의 몸값을 합쳐놓으니까 1조 5천억? 네. 네, 우리 선수들의 몸값이 아쉽지만 2,300억? 시가총액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네, 7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7대1까지는 뭐 우리가 이긴 거다라고. 이게 웃자고 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수치로 또 뭔가를 적용해야 되는 안타까운 직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16강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네요. 16강 공무원? 네. 그게 뭐야? 멕시코 별칭이 16강 공무원이잖아요. 일단 나가면 16강은 무조건 간다고. 그래서 일단은 뭐 더 높은 곳을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일단은 어쨌든 16강은 확실하게 간다. 이걸 기반을 좀 만들고 그 위에 또 8강도 가시는 거 4강도 가시는 거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일단 16강 공무원부터 되자. 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러려면 우리가 이제 산업도 그렇지만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또 늘 지나고 나면은 제도 정비 얘기지만 근데 이번에 뭐지? 제가 축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그 골키퍼가 유효슈팅 골을 다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이거를 네. 골키퍼 탓을 많이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그것보다는 이번에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골키퍼하고 수비 간의 어떤 이게 폭이, 그러니까 수비 라인이 너무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이게 골키퍼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그런 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하여튼 뭐 좋은 교훈이었고 좋은 경험이었고 또 나름의 또 즐거움도 분명히 있었고 네. 그죠? 근데 주식시장은 아주 즐거움을 주질 않네요. 왜 이럴까? 오늘 이제 미증 씨 보면 사실 이게 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중국의 리오프닝을 지금까지 기다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세계 경제에 좀 엔진이 될 수 있다. 내년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좀 심각했는데 그나마 이제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하고 뭔가 이제 부양책을 쓰면 그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반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정작 리오프닝 한다라고 하니까 중국 때문에 또 물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 전환되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좀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저는 뭐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다음 주 FMC 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이제 느닷없이 이제 악재가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조정도 한번 받았다가. 근데 악재는 아닌데 그냥 조정 받은 거죠. 그렇죠. 뭐 자율조정이라고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논리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그냥 단발성 악재 때문에 주가 이제 한번 밀렸다가 또 뭐 특별히 호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왔다가 뭐 그런 식의 박스권 흐름이 이제 다음 주 FMC 전까지는 조금 진행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이제 뭐 연설을 하면서 뭔가 이제 좀 친시장적인 비교적 좀 덜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눈으로 확인한 건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또 CPI 지표 확인도 해야 될 거고 다음 주에 진짜 이제 몇 퍼센트 포인트 이제 금리 올릴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약간의 이제 경계 심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조금 출렁거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 최종 금리가 어느 가이드 선인지 대충 다음 주면은 윤곽이 나올 것 같고 네. 다음 주 전에 조금 미리 이렇게 누그러뜨려 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맞습니다. 뭐 생각이 듭니다. 뭐 하여튼 이연령 비연령 귀에 걸면 귀걸이, 네.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네, 그렇게 자주 하고 하여튼 뉴욕 증시의 조정은 뭐 악성은 아닌 걸로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정리.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전략을 잡아야 될 텐데 김영 매니저는 역시 감각이 뛰어나십니다. 당겨 오시는군요. 네. 어제 공부 그 시간이 돼가지고 좀 공부를 했거든요. 네.
여기저기 이제 서베이도 해보고 자, 요 내용을 좀 풀어보죠. 네. 무슨 전략인지 추격 저점 매수. 저는 이제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어제 사실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게 그 메타버스 어제 제가 어제까지만 한다 그랬는데 어제는 좀 참을 걸 그랬어요. 하필 애플이 또 그렇죠. 하필 이 고밍치라는 아, 이제 참. 애플 전문 분석가가 뭐 또 AR 헤드셋 또 출시가 좀 물론 이게 애플의 공식적인 오피셜은 아닙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건 다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제 그래도 이제 고밍치라는 이 분석가가 그동안에 이제 애플이 하는 걸 좀 정확하게 좀 잘 분석을 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제 공신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시장 영향력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사실상 이제 뭐 애플의 AR 헤드셋이 뭐 어찌 보면 시야는 상반기 때 이제 공개가 좀 될 거고 그렇죠. 6월 달에 이제 애플의 이제 세계 개발자 대회가 있잖아요. 그 전까지 이제 뭐 시야는 공개가 될 거고 양산은 좀 하반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막 이제 다 우두두두 급락을 떨어지네. 해버렸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기대감을 좀 오른 것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악재가 부각이 되니까 주가는 좀 많이 빠졌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애플이 어쨌든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플이 공식적으로 언제 출시하겠다라는 걸 뭐 아직 명확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하반기로 미뤄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라든지 뭐 소니라든지 이런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제 주도권 경쟁을 미리 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리 나쁜 이슈도 아니에요. 맞아요. 애플만 뭐 메타버스 기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료가 완전히 이제 끝났다라기보다는 많이 오른 자리에서 뭔가 이제 차익 실현에 좀 빌미가 나와서 조정이 조금 들어온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또 저는 관련주들 또 여러분들이 또 저점에서 좀 잘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조금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제 아바타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아바타 같아서 네, 아바타 2에 대한 부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격 매수 의견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먼저 조금 움직인 종목들이 좀 있긴 한데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일단 이제 다음 주 12월 14일 날 아바타 2가 이제 개봉을 좀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16일 날 개봉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14일 사실상 날. 네, 14일 날 개봉을 전 하는 세계에서 거니까 가장 먼저 개봉을 맞습니다. 하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물론 요즘에 이제 헐리우드 영화들도 우리나라에 이제 먼저 개봉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적으로 다 흥행한다. 약간 그렇죠. 이제 그런 공식이 좀 있기 때문에 아바타도 미국 본토보다 우리나라에서 좀 먼저 개봉한다는 거 요것도 이제 조금 눈에 띄는 대목이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방한을 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주연 배우들과 함께 이제 방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십수년 동안 이 아바타 시리즈를 기다려오신 한국 팬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뭐 이 외화 영화 중에서는 뭐 정말 압도적인 이제 흥행 스코어를 기록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아바타 2가 이제 개봉을 하는 거잖아요. 3편은 이미 거의 제작이 완료가 됐고 4편도 지금 촬영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앞선 이제 기술력들, 뭐 사실 2000년대 초반에는 이 아바타의 영화가 정말 좀 센세이셔널했지만 이제는 뭐 VFX 기술이라든지 이런 특수효과 기술들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제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문제는 제작비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 폭스사를 디즈니가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투자 제작 배급을 이제 디즈니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력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2편뿐만 아니라 3편, 4편까지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세계관에 대한 시리즈들을 우리가 계속 좀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참 기대가 좀 되는 대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바타 2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찌 보면 디즈니 수혜주들을 다 지금 아바타 2에 관련주로 좀 꼽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IHQ 같은 이런 뭐 동전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로이스 등등등 해가지고 디즈니와 뭐라도 하나 계약 체계를 했거나 뭔가 히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아바타 2의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는데 저는 네. 오늘 추격 매수할 종목으로 뉴라는 종목. NEW. 네, 지난주에 네, 이제 우리 일발도. 일발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요 회사가 그야말로 이제 명실상부한 디즈니 이제 수혜주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래서 거고. 스튜디오 NU가 맞습니다. 스튜디오 NU가 이 디즈니사와 5년간의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VFX. 맞습니다. 첫 번째 또 이제 그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의 결과물이 이제 내년 초에 그 드라마 상영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이제 방영이 될
무빙이라는 이제 무빙.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조금 선반영될 수 있다. 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과 컨텐츠 종목들이 일제히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도 뉴 혼자 살아남았거든요. 네. 이건 아바타에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관련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개봉하기 전까지 뜨문뜨문 이렇게 이제 아바타 관련주들을 발굴을 하는 대로 이제 계속 좀 소개를 좀 해드릴 거니까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뉴 한번 보시고요. 가격 전략은 뭐 8,000원 정도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9,4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도 극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네큐인가? 네, 아마 뭐 그런 쪽. 그러니까 CJ CGV 네. 하고 뭐 이런 극장가도 또 연말에 맞습니다. 그 훈풍이 좀 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확장성을 정태근 팀장은 좀 해본다면요. 확장성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CJ CGV 그냥 그 선택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이슈가 될지 모르겠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구독료를 38% 인상하거든요. 예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보면 여기에 수혜가 이 콘텐츠 제작사들 쪽으로 갈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일단 제작사보다는 상영관을 좀 선택을 했거든요. 네, 뭐 컨텐츠 중앙은 이제 메가박스, 네네. 뉴는 뭐 시네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또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롯데 같은 경우도 아직 멀티플렉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 쪽 만약에 구독 인상을 해가지고 이게 영향이 있다라면은 뭐 코퍼스 코리아라든지 LG 헬로비전 쪽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결론은 CJ CGV를 일단 선택을 했다는 거. 일단은 뭐 제작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흥행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컨텐츠가 나왔을 때 어쨌든 상영을 한다라고 보게 되면 1차적인 수혜는 저는 CJ CGV라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아바타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트랜스포머 7이 내년 7월달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무슨 세븐? 트랜스포머. 아, 트랜스포머. 로봇 관련주 로봇 변신 로봇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7이 이제 밤새 때 귀도 잘 안 들리고 한청도 들리고 막 오피슨 코리아만 오느라 잠을 잘 못 주무셔서 그래요. 네. 그래서 2002년도에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가 많아지게 되면은 상영관에 뭐 컨텐츠가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 1차적인 수혜가 너무 이제 보편적이고 좀 평이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CJ CGV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초반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 이제 XR 얘기했었는데 저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선익스템을 현재 보고 있거든요. 이 야스란 종목도 마찬가지고 보고 있는데 선익스템이 어저께 거래량 없이 빠졌습니다. 없이 빠졌다는 건 일시적으로 힘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매수 공백이 발생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애플 XR 기기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소장용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XR 기기 1에 들어가는 올레더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소니가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LG 노텍이 3D 센서를 공급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1세대는 이제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이제 본 제품, 그러니까 개봉 박두 본 제품 2세대가 거기에 이제 올레더스가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이 이제 LG 이노티 쪽으로 교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올레더스 같은 경우는 소니 쪽으로 계속 같이 갈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경쟁사거든요. 이 애플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좀 맡기지 않는 것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흔들림에서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지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렇게 고급지게 딱 수급 공백에 의한 하락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딱 들어오잖아요. 저렇게 이제 고급지게 제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칭찬 맞죠? 네, 칭찬입니다. 아니요. 매기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아니 어제 사실은 진짜 전반적으로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엄청난 투매가 나와서 빠진다라기보다는 뭐 장 분위기도 안 좋았겠다. 그냥 뭐 매도가 나오는 족족 주가가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황당하죠 조금. 자 저기도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스코넥을 하나 추가해 보겠는데. 스코넥은 어제 장 끝나고 공시 나왔죠. 메타에 이제 그 발주가 들어와서 납품 계약. 근데 금액은 안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회사 기밀이라서 조금 밝히긴 그렇다는데 공정 공시를 통해서 메타, 구 페이스북이죠. 스코넥은 이 XR 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 특히 이제 슈팅 게임 쪽에 특화된 좀 기업인 것 같아서. 하여튼 공시가 나와서 어제 아래 꼬리를 쭉 달았어요. 그런 거 보면은 살아있다 아직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아바타 2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엔 메타버스의 이슈는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어제 뭐 좀 변동성이 있다 그래서 너무 소스라치게 네. 놀라지 마시고. 어차피 연결되는 이슈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12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아바타 2가 개봉하고 그 뒤에 또 뭐 연이어서 이슈들이 나오면은 1월 초까지는 연결성을 계속 갈 수 그렇죠. 있는 메타버스. 네. 자, 그래서 정태근 팀장이 CJ/CGV, 저는 스코넥, 그다음에 김현 매니저는 뉴까지 네. 확장을 좀 해봤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오늘 추격 저점 매수 전략은? 저는 이제 다음 순환매를 대비해서 중소형 건설주 다시 건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결국 이 네옴시티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이번 주도 진짜 빡빡하게 일정이 좀 많더라고요. 그 12월 7일 같은 경우는 사우디 투자협력 총괄 기구를 발족을 하고요. 그리고 12월 8일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경제협력 민관 추진위원회를 개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네옴시티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또 네옴시티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어쨌든 이번에 알호갈 장관이 방문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게 정부 대 정부 이렇게 하게 되면 대형 건설사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지자체 단체장인 어떤 서울시장을 이제 만나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공항이란지 그리고 여타 어떤 시설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견실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도 연결성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사우디 주택 정책에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뭐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삼성물산인지 현대건설, 뭐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봐야 되겠지만 뭐 그와 연결해서 뭐 중소형 건설사도 마찬가지로 좀 관심이 간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지난주죠. 뭐 저평가라든지 뭐 탄탄한 수주잔고 그리고 긴축 완화 이런 이슈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중소형 건설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형 건설사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지금 삼성물산은 뭐 퍼가 14배 그리고 현대건설 11배 정도 되면서 그것도 저평가가 돼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그날 상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퍼가 이제 2배 정도 되고요. 태형건설이 2.79배, 진흥기업이 1.34배 정도 되면서 상당히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연중긴축 여기서 조금 여담이지만 이번에 파월이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부분이 문구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언론에 나온 기사들을 참고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영어 원문을 봤는데 이게 슬로우 다운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슬로우 다운이 결국 낮추다라는 표현인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아마 12월 달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파이널 레이트를 해가지고 이게 최종금리에 대한 예보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기대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그러니까 9월 달이어서 12월 달 같은 경우 경제 전망치가 또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단언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 삼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이어가 보자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중소형 건설주를 또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 시장의 트렌드가 저는 빠른 순환매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컨텐츠에서 우주항공에서 메타버스에서 이제 중국 소비 쪽으로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순환매를 대비해서 중소형 건설주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타픽으로는 진흥기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흥기업. 네, 진흥기업 요 말씀드릴 건데 이 사우디 리야드 국제신공항 연료저장이란지 보급시설 공사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 중소형 건설주 관련돼서 사우디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가격 전략은 자막을 참고해달라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지금 내보내고 있고 김현 매니저는 혹시 네. 사실 추가할게? 네옴시티는 진짜 뭐 이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이제 뭐 도시 건설부터 해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공항 건설 완공될 때까지는 계속 짜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이슈까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고 특히나 이게 이제 정책적인 이슈와 분명히 좀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가장 좀 적극적인 이제 강료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국토부 장관, 네. 원희룡 장관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MOU도 직접 나서가지고 막 체결을 하려고 하고 또 12월 달에 어찌 보면 또 본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 주택이나 건설 부분이 가장 먼저 뭔가 이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테마 이제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중소형 건설주들 저는 이제 좋은 접근이라고 보고 저는 이제 모듈러 주택 네. 이슈가 좀 많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건설사들이 현재 가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도 먼저 이제 모듈러
모듈러 주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듈러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친환경 공법으로 이제 또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어떤 ESG 이슈하고도 또 분명히 좀 맞닿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탑픽 종목을 금강공업으로 이제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기업 요 종목도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이제 한번 강하게 좀 급등을 했다가 한 2주 정도 이제 조금 눌림목 조정을 이제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좀 순환매가 좀 된다면 다시 한번 좀 터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뭐 7,000원 정도 이제 접근하시고 뭐 목표가는 한 8,400원 그 정도 이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끼워넣기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요번에 우리 브라질전 했던 올 새벽에 네. 그 경기장이 컨테이너 974개를 쌓아서 맞습니다. 만든 네. 경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조립식 주택이죠. 네, 그렇죠. 나중에 그대로 이제 컨테이너를 분해해 가서 다시 이제 쓸 수 그러니까 있게 재활용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형태도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네네. 모래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자, 저는 오늘 추가할 기업은 없고 자 일발장전 넘어가겠습니다.